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아픔이 점점 커져만 가고 계실 유가족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됐습니다. 2014년 네, 일어났지요. 그 날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방송을 하던 중에 제 일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 몇 번 조사를 한지 아십니까? 지난 8년 동안 8개 기관이 9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각각의 기관에 각각 그 조사 횟수마다 상당 기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위라고 하죠. 이걸 이제 꾸려서 이번에야말로 결론을 내겠다는 듯이 이제 달려들었는데 3년 6개월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원인,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밖에서 원인이 있었느냐, 외력설, 아니면 세월호 그 배 내부에서 요인이 있었느냐, 내인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사 결과는 안에서 짐을 잘못 싣고, 그 다음에 짐을 어찌어찌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아서 화물이 이게 쏠리는 바람에 기타 등등, 아무튼 내부의 원인으로 침몰했다. 이게 아주 많은 의견인데, 반대로 외부에서 뭔가 외력이 가해졌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불신이 생기죠. 음모론은 자꾸 가지를 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8개 기관이 9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한 일편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할 건가? 참, 오늘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입니다. 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저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이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죠.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사참위 조사 활동의 한계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비슷한 엄청난 참사가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이렇게 10차례 가까운 조사를 하고도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3,000명 이상 희생자를 낸 미국의 쌍둥이 빌딩 뉴욕에, 거기도 온갖 음모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부가 일부러 파괴했다는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결론을 냈고 악취를 찍고 그리고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참위는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청해진 해운 비리라든지, 또는 해양경찰의 초동 대응이라든지, 또는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이런 거를 샅샅이 뒤졌던 겁니다. 여기 조사기관, 국회, 감사원, 검찰, 경찰, 해양안전심판원, 이런 8개 기관이 했어요.
이거 조사하는데 사참위가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참위가 얼마를 썼을 것 같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650억을 썼습니다. 650억.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천안함 폭침은 12년 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발생을 했고, 이제 이것은 뭐 국내 조사단, 해외 조사단, 합동 조사단, 북한의 서행으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에서는 뭐 좌초설, 뭐 미군 군함하고 부딪혔다는 설, 이런 음모론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채 12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던 그 해 한국, 미국 5개국 전문가 합동조사단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뒤집으려는 음모론자의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달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폭침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인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까발켜진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대신에 외부 충격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보고를 만들어서 재조사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해당 재조사 진정을 한 사람이 그동안 미국 군함 충동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신상철 이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미군 군함하고 충돌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서 문제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또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특히 이것은 우리 장병들이 46명이나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새로 불거질 때마다 유가족, 생존자들 정말 참담한 심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점심밥을 천안함 유가족들하고 또 생존자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추가된 예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상철 씨를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지금 고발을 하고 그 기소가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대법관인데요. 신상철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2010년 8월 그러니까 폭침이 있었던 그 해에 이제 폭침이 있고 3월에 있었는데 4, 5, 6, 7, 8 5달 뒤에 신상철 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2심이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 경쟁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 2심을 확정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이 콘텐츠 총괄 데스크에 글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글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실은 글이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글을 쓴 정은주 국장은 직접 세월호 참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함께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운항 중에 외력이 가해져서 핀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있으면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핀안정기가 과회전됐다. 회전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래서 선체가 기울어서 물속에 빠졌다. 외력이 가해져서. 이게 이제 외력설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명,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 6명 중에 5명. 이것은 이분들은 외력 충돌은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것을 최종 보고서에 넣으려고 했고, 그러나 6명 중에 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외력 가능성이 없다고 한 대다수의 사람들, 전원위원회, 문호승, 문현웅, 황필규, 이민, 이재원, 이 사람들이고요. 외력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강기탁 위원하고 그 다음에 사참위의 조사국에서 그렇게 지금 맞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쓴 정은주 국장이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었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라고 부르죠.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 오늘 결론을 내내는 사참위. 9차례나 조사하다 보니까 그 조사 주체에 따라서 위원회의 이름도 다릅니다. 그때 종합보고서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 한겨레에 글을 실은 이분은 종합보고서 외부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때는 3대3으로 갈렸었답니다. 김창준, 김영모, 김철승 이런 분들이 한쪽에 있고, 또 권영빈, 누굽니까? 이동권, 장범선 이런 쪽이 이제 다른 편에서 주장을 펼쳤는데 서로 싸우고 니들이 무능한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기만 했다, 이런 건데요. 그때 이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 이 장범선 위원이 싸움 끝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깔끔하게 보고서를 2개를 써버리자. 싸우지 말고 그냥 외압설 추정하려면 그쪽으로 보고서 써. 우린 내인설은 또 우리 보고서 쓸게. 이제 이렇게 됐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성이 기울었다가 다시 똑바로 서게 되는 이 복원성, 그 다음에 기계고장, 이 내인설이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 왼쪽에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니야, 밖에서 뭔가 충돌했어, 외력이 있었어, 그래서 침몰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리난, 오픈되어 있다 이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야 된다. 그래서 내인설, 열리난. 이 열리난은 다시 말하면 외력설이죠. 밖에서 뭔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놓으니까 2018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사참위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 빌미가 된 겁니다. 사참위 조사국이 외력설을 집중 조사하는 빌미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난 3년간 내인설의 근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의 원인 때문에 침몰했다는 그 근거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외부의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는 쪽으로 용역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틈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를 찾고 이론을 만들어 달라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2달 전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솔레노이드 밸브, 저도 뭐 이 전문 용어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유압 조절 장치랍니다. 그러니까 배의 복원성과 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배가 침몰했다 라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용역. 그러니까 첫 번째 용역의 결론은 배 내부에 있는 유압 조절 장치가 고장났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에서 뭔가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외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대한조선학회가 별도로 외력, 특히 잠수함 충돌,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외력설을 주장하는 쪽을 보니 부실한 가설, 비과학적 조사 방법, 비합리적 추론 등으로 버무려져 있더라. 특히 이 열린한 외력설 이쪽에 서명을 했던 장범선 교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대 교수. 장범선 교수조차도 잠수함 충돌은 과학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런 사고에 아주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세월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실제로 해봤는데 보건성 부족, 화물 이동, 이것이 침몰 원인입니다. 배가, 그러니까 화물이 이 고박이라고 그러죠. 화물을 딱 그 자리에 이제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 고박 장치가 부실하고 풀려져가지고 화물이 흔들린 거죠.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배가 기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 다시 똑바로 설 텐데 이 복원성을 갖지 못해서 기울어지자 점점 더 기울어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는 잠수함 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다. 솔레노이드 밸브 유압 조절 장치 고장이 아니더라도 배 복원성이 나빠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 결론은 흔들릴 수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는 지난 5월 26일 날 전원회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력, 이것과 연관된 서술을 삭제하거나 고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국이 그걸 이제 버텨가지고 오늘 그렇게 어정쩡한 최종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조사도 100%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인정하며 최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교훈도 법과 제도의 변화도 생겨납니다. 더 조사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이런 칼럼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세월호 그 참사로 어이없게 희생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영혼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 새로 꾸린 돈을 650억이나 썼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